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부터 보고 오시죠. 광주 전남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잇따라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지방선거를 4달 앞둔 시점에서 나온 결정인 만큼 의회의 판단이 얼마나 자유로웠는지를 두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재적의원 53명 가운데 재석의원 22명 전원이 찬성하며 행정통합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전남도의회 역시 재적의원 60명 가운데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두 의회 모두 사실상 반대표 없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로써 광주 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추진은 중요한 분기점을 넘었습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행정통합특별법 동의안을 각각 가결하며 법제정 절차에 힘을 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정이 내려진 시점은 지방선거를 4달 남겨둔 상황입니다. 광역 기초의원 상당수가 차기 선거 공천을 앞둔 상황에서 의회의 동의가 과연 자유로운 판단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공천권은 사실상 정당이 쥐고 있는 구조. 이 때문에 당 지도부나 집행부의 핵심 정책에 의회가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기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정당의 이름으로 나왔다고 해서 당선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어떤 경쟁 구조가 만들어져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중요한 문제들이 민주적인 저는 절차들을 밟아나갈 수 있다라고 좀 봐요. 지역에서의 어떤 정치적 결정 구조가 사실은 그런 제약 때문에 저는 민주적인 어떤 차원에서 상당히 부족한 그런 현실이 아닌가 좀 그런 판단이 되고요. 행정통합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이번 결정 과정과 추진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는 건 도민공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행정통합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빠른 속도와 함께 정치적 유불리 중심으로 흘러간 건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저는 오랫동안 듣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다 생략하고 통합이 이루어지면 저는 그 후폭풍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세밀하게 전개해 나가는 것, 진행해 나가는 것이 정치가들에게 요구되는 지금의 과제이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대체한 의회의 결정. 행정통합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사안인 만큼 보다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강성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전남 광주특별시의 주청사를 전남도청에 있는 무안 남학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강 부의장은 5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과 광주의 통합청사 위치를 차기 시장에게 떠넘기는 정치적 유보는 용납할 수 없다며 결정을 미루는 것은 더 큰 갈등을 미래로 폭탄처럼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역의회 역시 광주광역시의회 청사는 23명의 시의원 정수에 맞춰 설계된 공간이라며 도의원 61명이 활동하고 있는 전남도의회 청사를 통합청사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통합은 속도 문제가 아닌 구조와 책임의 문제라며 초대 통합시장 후보들은 행정거점과 권역별 기능 배치를 공약으로 명확하게 밝히고 정치가 논쟁에 대해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도의회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지역 현안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 건의했습니다. 도의회는 행정통합이 역사적 정당성과 제도적 안정성, 국가균형 발전을 함께 담보해야 하는 중대한 구조적 전환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도의회는 특히 특별법 목적 조항에 역사성과 공동체 가치 반영, 통합특별시 명칭과 청사 위치 명시, 자치 입법권 강화 등 핵심 사안을 중점 건의했습니다. 김태균 의장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항들이 특별법에 반영되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특별시에 450조 규모의 첨단 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5일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삼성과 SK 등 대기업이 30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은 대통령의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주도 성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재계가 과감한 투자 결단으로 화답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기업들의 투자 300조 원 중 최소한 150조 원 이상을 전남 광주로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별도로 전남 광주 특별시에 300조 원 규모의 첨단 산업을 유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지사는 인공지능과 에너지 수도인 전남이 친환경 전력과 충분한 용수, 저렴한 산업 부지를 갖추고 있어 반도체와 2차 전지 같은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재계의 300조 원 지역 투자 계획과 관련해 그중 200조 원을 호남에 집중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 의원은 성명을 통해 수도권과 영남이 성장하는 동안 호남만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했다며 호남 홀대는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1000여 개 기업 가운데 호남 기업은 32곳에 불과하다며 매일 청년 38명이 지역을 떠나는 현실 속에서 전남 광주 행정통합의 성공 조건은 압도적 성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 의원은 AI, 에너지, 반도체 등 미래 산업에 200조 원이 투입될 경우 호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시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 법안에 지역사회에서 건의한 과제가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반영된 과제는 모두 4건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 권한 우선 이양 분야에 해양수산 분야 추가, 역사 문화도시 조성 지원 권역 확대, 내항 여객선 운영 손실 및 이용자 요금 지원 특례 신설 등이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발의안에 담기지 못한 일부 중요 건의 과제도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건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이 제안한 원주 횡성 행정통합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횡성군수와 군의회 등 지역사회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이번에는 민간단체가 나서 통합 논의를 공론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기초자치단체 통합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가능성을 처음 언급하면서 원주 횡성 행정통합을 둘러싼 갈등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이 원주 횡성 행정통합을 제안한 후 횡성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에서 통합 논의를 공론화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원주시 번영에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 활성화와 공공기관 유치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을 통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광역지자체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도 놓칠 수 없는 혜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의 기초통합의 경우에도 광역통합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 길을 극복할 공동 상생의 방안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원주를 방문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통합 논의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파악해서 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요. 우선 각 지역의 이 지방의회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횡성 지역의 반발은 여전히 거셉니다.
김명기 횡성군수를 비롯해 횡성군의회와 횡성군 이장협의회는 원주 횡성 행정통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은 단체장 개인의 정치적 구상이나 선거 전략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원주시의 일부 모사가에 의해 제기되는 통합 논의는 오히려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만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반면 횡성 지역에서도 원주 횡성 행정통합에 긍정적인 입장도 나왔습니다. 지역 내에서 공식적으로 찬성 입장을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실제 횡성 주민들 사이에서는 찬성 여론도 많다는 겁니다. 제가 횡성에 지인 몇 사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9대1 정도 한 분만 반대 의견을 표현한 나머지는 합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그 개인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처음으로 공식화된 이후 속도감을 내기 위해 민간에서 먼저 행동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원주시 번영에는 횡성 지역 민간단체들과 함께 원주 횡성 행정통합에 대한 공론화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현재 대구, 경북, 광주, 전남의 행정통합을 위한 의회 의결을 마쳤고 대전, 충남 역시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인 전주, 완주 통합 논의도 다시 불이 붙은 상황. 이런 가운데 원주 횡성 행정통합 논의가 지역 반발을 넘어 실제 공론회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관상입니다. 김희수 진도군수가 지난 2월 4일 열린 광주 전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서 인구 소멸 문제와 관련해 베트남 처녀를 수입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 군수는 노동인구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외국 인력을 유입하고 미혼 남성들의 결혼을 장려해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였다며 특정 국가나 개인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여객선을 운항하다 무인도에 좌초 사고를 낸 퀸즈누비아 2호 운항 책임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3단독 심리로 열린 퀸즈누비아 2호 선장 A씨 등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사고 당시 운항을 담당한 1등 항해사에게는 금고 5년을, 외국인 조타수에게는 금고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9일 신안군 해상에서 퀸즈누비아 2호를 운항하던 중 주위를 소홀히 해 무인도인 족도에 좌초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올해 전남 학급 수가 지난해보다 118곳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교육청 조사 결과 올해 각급 학교별 학급 수는 유치원 1,142학급, 초등학교 5,023학급, 중학교 2,196학급, 고등학교 2,303학급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대부분 감소한 가운데 중학교가 81곳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반면 고등학교는 4학급 늘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학급당 학생 수 감소 추이를 고려해 개별 맞춤형 교육과 학생 성장 단계별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봄축제인 제25회 광양매화축제가 다음 달 13일부터 22일까지 광양 매화마을 일원에서 열흘 동안 펼쳐집니다. 올해 축제는 매화, 사계절 꺼지지 않는 빛 속에서 피어나다를 주제로 미디어 아트와 전통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한 체류형 문화관광축제로 운영됩니다. 매화 문화관에서는 광양 출신 엄재권 화백 특별전과 국내 대표 미디어 아트 작가들의 전시가 진행되며 스탬프 투어와 매화 체험, 사전 예약 캠핑 등 참여형 콘텐츠도 대폭 확대됩니다. 입장료는 전액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돼 지역 상권 소비로 이어질 전망이며 광양시는 교통, 주차 대책을 강화해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 운영에 나설 계획입니다. 고흥군이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15일 녹동항 바다정원 일원에서 드론쇼 특별 공연과 해상 불꽃쇼를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에는 상설 공연보다 2배 많은 1,500대 규모의 드론이 투입돼
떡국과 윷놀이 등 설날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연출될 전망입니다. 고흥군은 설 특별 공연이 기상 상황에 따라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 고흥군 대표 누리집과 녹동항 드론쇼 누리집 등을 통해 정확한 공연 일정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진도군이 군민들의 어려운 점을 청취하고 군정 운영 방향을 소개하는 군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도로 개선과 경로당 운영비 등 실생활에 밀접한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진도군 의신초등학교 체육관. 이곳에서 진도 군민과의 대화가 열렸습니다. 의신면 주민들은 군수에게 불편한 점을 전합니다. 내리가면은 좌측에가 가인가스 충전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운전자를 보면은 대부분이 중앙선 침범을 해서 가인 충전소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99%가 다 좌회전해서 충전소로 들어갑니다. 뭐 진도군 전체 마을마다 다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식비를 사용하는데 사용 그 자재 식품에 따라서 또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농어촌 지역인 만큼 주로 도로 정비와 저반 시설 요구 등이 잇따랐습니다. 우리 마을은 어촌계가 있으면서도 진도군에서 유일하게 해안 도로나 배 저반 시설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이날 의신면에서 사전 건의사항까지 포함해 나온 안건은 모두 13건. 긴공장 오수 처리 문제부터 태양광 사업 허가 여부, 주차장 시설 개선 등 주민들의 요구는 다양했습니다. 진도군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예산을 검토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나 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적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바로 담당 부서하고 현지 확인해서 처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군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92건 가운데 56건이 완료됐고 15건은 추진 중 21건은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도군은 2월 10일까지 고군면과 군내면, 진도읍 등을 순회하며 군민과의 대화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예비후보 심사에서 전남 지역 군수 3명이 정밀심사 대상이 돼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4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제9회 동시지방선거에 나설 예비후보 자격 심사 결과 551명을 적격 판정하고 102명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정밀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심사 대상 중에 현역 단체장은 김철우 보성군수와 장세일 영광군수, 김한종 장성군수 등입니다. 이번 예비후보 심사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48시간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민주당은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추가로 정밀심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무안군이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무안군은 오는 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전기 승용차 140대, 전기 화물차 30대 등 모두 17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종별로는 전기 승용차는 최대 1,296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2,030만 원이며 다자녀 가구와 농업인 등은 국비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무안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과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의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무안군인 경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